안녕하세요. 국기리의 구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슬라 태블릿 인포테인먼트를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퀵 컨트롤이 제일 먼저 뜨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퀵 컨트롤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외 조명, 쉽게 말하면 차들 라이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이 실외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슈퍼차저든 충전을 할 때 대기하거나 그리고 인위적으로 실내 조명을 꺼야 될 때에는 오프 빼고는 대부분 다 오토로 해놓으시면 되고, 사이드 미러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 좌측, 우측 이런 식으로 다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은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R을 해놓잖아요. D인 상태고 R인 상태거든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드 미러 각도 자동 조절은 이제 파킹을 할 때 좀 더 쉽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일반 주차를 할 때는 원래대로 이제 미러가 나오게끔 되어 있다는 거고, 미러 자동 접힌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그냥 말하면 저희들이 차를 주차를 하고 나가면은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냐 안 접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두 개는 보통 다 이렇게 해놓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우측,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본인에 맞게끔 사이드 미러랑 스티어링 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접기를 누르면 이 사이드 미러가 접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펴주면 이런 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문 잠금 같은 경우는 창문을 잠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차를 주차를 해놓고 차박을 하거나 이럴 때 사람들이 이 창문 잠금을 많이 누르기는 하거든요. 이 창문 잠금 같은 경우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면 밝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오토로 해놓긴 하는데, 오토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100% 밝기, 뭐 이런 식으로 9%, 보통은 다 오토로 해놓긴 합니다. 이 라이트가 아까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 헤드라이트를 오토로 하느냐 오프로 하느냐, 이 차이가 사실은 이 슈퍼차저 할 때는 대부분 좀 눈갱이라고 표현을 하죠. 눈갱이를 안 당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토에서 오프로 놔둬주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파킹을 누르고 헤드라이트로 오프로 해야 꺼지거든요. 근데 이 홀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D를 해놓고 이 헤드라이트만 그냥 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흔히 알고 있는 헤드라이트가 안 꺼지니까 꼭 P를 둔 상태에서 헤드라이트를 끄셔야 헤드라이트가 꺼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등인데요. 이 실내 등 같은 경우도 이 안쪽 실내 등 이쪽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똑같겠지만 다 오토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빔 하차후 헤드라이트를 끄냐 크냐, 그리고 스티어링 힐 라이트 쪽을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오토 하이빔만 켜고 하차후 헤드라이트랑 스티어링 휠 라이트는 안 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 같은 경우인데, 잠금 장치는 보통 키를 추가할 때 보통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 키 추가할 때는 꼭 그 카드키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걸 꼭 추가할 때는 카드키를 꼭 들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이랑 이렇게 키팝 같은 경우가 있고, 이 키카드가 두 개가 있는데 보통 저는 키팝이나 보통 핸드폰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문 잠금, 어린이 보호 잠금. 어린이들이 보통 창문 내리거나 문 잘못 누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뒷자리 특히. 그래서 어린이 보호 잠금은 뒷자리가 좀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창문 잠금은 이 퀵 컨트롤에도 나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왜 차 문이 안 잠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워크 어웨이, 이 차에서 잠깐 멀어지면은 차가 자동으로 잠기게끔 되는 거거든요. 주차 시 잠금 해제 같은 경우는 주차를 했을 때 문이 열리게끔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P 부분이거든요. 파킹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되는 기능이 무조건 있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시 잠금 해제를 꼭 누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워크어웨이 도어 잠금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꼭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 꼭 테슬라를 구매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워크어웨이 도어 잠금 기능을 설정을 해놓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돼서 꼭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량 열림, 알림 상태는 어플로 보통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게 문만 열리게끔 되어 있냐, 윈도우, 이거를 알람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람으로 어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잠금 확인음이랑 잠금 시 윈도우 닫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잠금 확인음은 보통 차문이 워크어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워크어웨이로 해서 가면서 차가 소리가 나야 보통 사람들이 차문이 잠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안 하면은 소리가 삐빅 소리가 안 나요, 테슬라는. 그래서 워크어웨이랑 잠금 확인음을 같이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잠금 시 윈도우 닫기는 이 문이 보통 열리거나 닫히거나 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닫아주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아까 제가 퀵 컨트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린 것처럼 오토로 해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스크린 클리닝 모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필름지를 아까 지난번에 맨 처음에 제가 한번 붙인 적이 있잖아요. 이 모드를 클릭을 한 다음에 필름지를 붙여야 클릭이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언어 같은 경우는 뭐 똑같고, 시간 형식을 12시간 형태로 할 거냐 24시간 형태로 할 거냐 차이가 있고, 에너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를 거리 단위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 퍼센테이지로 할 건지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에너지로 해놓으면 뭐 60%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핸드폰처럼 60% 하면 뭔가 관박관념이 되게 충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거리 단위로 좀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야 223km를 갈 수 있다라고 뜨니까. 거리 단위 미터 같은 경우는 보통 킬로미터냐 마일이냐인데, 보통 한국인들은 킬로미터 단위는, 온도 단위는 화도시보단 섭씨로 많이 하고요. 보통 타이어 공기압도 PSI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공기압 타이어압은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이쪽 버튼 있잖아요. 차량 왼쪽 부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크롤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공기압이 다 동일하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를 충전 후 제가 90km 동안 128km per 에너지 효율로 나눈 거고요. 이거는 지금 12kW를 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주행 모드로 돌아왔는데, 보통 저는 가속 같은 경우는 표준,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이 핸들 있죠? 이 핸들을 그냥 컴포트하게 할 거냐, 표준으로 할 거냐, 스포츠 모드로 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모드 같은 경우는 컴포트는 되게 가볍게 휙휙휙 돌아가고, 표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무게감이 있게,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회생제동은 보통 낮음으로 하거나 표준으로 하거나인데,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특성상 회생제동이 낮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표준으로 놔두게 되면 거리에 맞게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좀 어두워서 이게 색깔이 다 바뀌기는 했는데, 회생제동은 표준으로 해놓고 2에서 3일 정도 적응을 하시면은 이 회생제동을 분명히 아실 수 있으실 거고, 이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엑셀을 땜으로써 이 엑셀을 브레이크 기능으로 전환을 하는 형태에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다시 또 에너지로 변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지 모드로 돌아가면, 크립 모드 같은 경우는 페달 해체 시 천천히 이동한다. 쉽게 말하면 내연기관차랑 똑같이 하려면 크립 모드를 해주시면 좋고, 이 롤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으면 회생제동이 걸려 감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홀드와 크립 모드의 중간이다. 그리고 홀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이 더 낮은 속도까지 확장하여,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저희가 차량이 정차를 하고 있을 때 보통 벤츠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꾹 눌러가 한번 깊게 눌렀다가 떼면 홀드 모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N 모드가 걸려버리는 건데, 차 자체가 이 홀드 모드가 되면 속도가 0이 되면 자연스럽게 차가 엑셀을 밟지 않으면 가만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슬립 스타터 같은 경우 차가 모래나 눈이나 이런 데 빠졌을 때 이 모드를 켜고 나가면 자동으로 차가 조금 더 차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50km를 처음 해서 타야 학습을 하고 이제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할 수 있고, 꼭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할 때는 오토파일럿 클릭을 해주고 이것까지 실행을 시켜 주셔야 오토 스티어가 켜지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은 화면 표시, 그리고 절대 속도, 그리고 전방 추돌 같은 경우는 민감하거나 보통으로 많이 해놓고요. 차선 이탈 회피 같은 경우 경고만 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정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정비는 사실은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비는 그냥 한번 눌러보고 꼭 필요하실 때만 쓰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꼭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델 3의 스탠다드 플러스 820km를 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정 같은 경우 표준으로 할 거냐 우선 업데이트냐인데, 근데 보통은 표준으로 해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인포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거든요. 테슬라를 구매하신 초보자, 그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인포테인먼트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영상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테슬라를 사면 사실 이 내용을 봐도, 인포테인먼트 내용을 봐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 제가 차를 사자마자 저도 난감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그런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한번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도 국길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